자, 안녕하세요. 1학년 학생 여러분. 자, 국어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통일성을 갖춘 글쓰기 단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복습 얼른 해봅시다, 얘들아. 자, 통일성이란 뭐다? 글의 여러 내용이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하여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을 통일성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 선생님이 이제 노트에 필기를 해두거나 이 부분에 이제 필기란 것을 붙여두라고 했는데 한번 봅시다. 얘들아, 글쓰기의 과정 모두 몇 단계다? 5단계입니다. 첫 번째, 계획하기. 두 번째, 내용 생성하기. 세 번째, 내용 조직하기. 네 번째, 표현하기. 마지막, 고쳐쓰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계획하기랑 내용 생성하기 단계까지 갔어요. 자,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무엇을 고려한다? 목적, 주제, 독자를 고려합니다. 자, 그리고 내용 생성하기 단계란 무엇이다? 앞서 설정한 목적 주제에 맞게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 이 친구는 지금 목적을 자기가 로봇을 만들고자 하고 그것을 소개하는 글을 쓴다고 합니다. 자, 주제는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것이 주제이고, 독자는 나의 친구들, 내 친구들이 예상 독자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써야 되죠.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자료를 수집을 했어요. 내용 생성하기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료를 수집을 했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자, 여기에서 주제에 맞지 않는 자료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뭐랑 뭐죠? 그렇죠. 디귿, 주제와 맞지 않고, 비읍, 역시 주제도 맞지 않고 예상 독자의 수준에도 맞지가 않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내용 조직하기 단계 갑니다. 자, 먼저 내용 조직하기 밑줄, 형광펜 있으면 형광펜으로 해두고, 자, 내용 조직하기 단계 다음은 바로 표현하기죠. 표현하기 밑줄, 글 쓰는 단계예요. 자, 표현했다고 해서 글을 다 썼다고 해서 글은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고쳐쓰기가 없네요. 우리 교과서에 고쳐쓰기가 실려는 있지가 않네요. 자, 근데 우리 꼭 기억하세요. 자, 고쳐쓰기 과정도 꼭 있다는 거. 얘들아, 근데 고쳐쓰기 과정은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져. 내용을 생성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내용을 6가지를 자료를 찾았죠.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2가지는 삭제했어. 왜? 주제에 맞지 않다고 해서 삭제를 했죠. 자, 그것 또한 고쳐쓰기가 작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게 너희들에게 좀 더 어려운 이야기로 들릴까봐 이제 딱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단계 다음은 고쳐쓰기다 라고 했는데, 사실상 원래는 글쓰기 과정에서는 고쳐쓰기는 매 순간 이루어져요. 계획하기 단계에서도 처음에 주제를 이렇게 잡았다가 수정하고 주제를 다르게 잡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역시 고쳐쓰기가 일어난 과정인 거죠. 자, 그렇게 염두를 해두고 오늘은 내용 조직하기 단계부터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 한번 알고 있죠? 내용 조직하기 단계는, 자, 여기에서는 무엇을 편의상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쉬워요. 무엇을 작성하는 단계다? 그렇죠. 개요를 작성하는 단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를 짜임새 있게 쓰려면 내용을 잘 조직해야 해. 개요를 짜면서 자료를 어느 부분에서 활용할지도 생각해 봐야지. 자, 이 친구가 이제 내용 조직하기 단계 이제 개요를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주제 뭐였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 자, 개요를 작성할 때 이렇게 앞에 주제를 적어두게 되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개요를 작성할 때 이게 어떤 나침반 역할을 하죠. 자, 주제는 이것이다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개요를 작성을 했습니다. 처음, 중간, 그리고 중간 다음에 끝. 그렇죠. 개요를 작성을 했죠. 기존의 소방 로봇보다 더 나은 소방 로봇을 만들고 싶다는 내용을 쓸 때 자료 리을을 활용하면 좋겠어. 자료 미음을 보여주며 기존의 반려동물 로봇보다 실제 동물에 더 가까운 반려동물 로봇을 만들고 싶다고 써야지. 자료 기억은 내가 만들고 싶은 노인 도우미 로봇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로봇의 위험성에 관해 자료 디귿을 보여주며 자세하게 설명해야지.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내 다짐을 쓸 때 자료 니은을 함께 제시하면 좋겠어. 이 개요에서 글의 주제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봐야겠다. 자, 우리 이 친구가 쓴 개요를 한번 차근히 한번 살펴볼까요? 처음 단계에는 로봇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처음 아주 시작 부분이 이렇게 하면 아주 부드럽게 잘 들어가죠. 그래서 호기심을 좀 불러일으킵니다. 예상 독자들에게, 그죠? 자,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는 이 친구가 이제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 첫 번째 소방 로봇, 두 번째 반려동물 로봇. 반려동물 로봇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교과서 하단에 나오죠.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 짝이 되는 동물을 뜻한다. 이런 걸 만들고 싶어 하고, 그리고, 노인 도우미 로봇을 만들고도 싶어 합니다. 그리고, 로봇의 위험성? 지금 딱 보이죠? 중간 부분이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소방 로봇, 반려동물 로봇, 노인 도우미 로봇 하는데, 로봇의 위험성? 그리고 우리 디귿은, 로봇의 위험성에 관해 자료 디귿을 보여주면 자세하게 설명해야지. 우리 디귿 어때요? 주제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X 쳤죠, 저번 시간에. 그렇죠. 자, 그래서 개요도 작성을 할 때, 자, 이 부분도 우리가 X 합시다. 자, X하고 화살표 해서 필기해 둡시다. 글의 주제와 어울리지 않음. 글의 주제와 어울리지 않음. 자, 이렇게 개요를 작성하는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도 이제 이 내용은 주제에 맞지 않아 라고 삭제하는 것 자체가 고쳐쓰기 과정에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고쳐쓰기는 솔직히 말하면 수시로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고쳐쓰기가 더 자주 일어날수록 글은 완성도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글의 주제와 어울리지 않음. 오케이. 자, 필기해뒀죠. 자, 그리고, 끝부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로봇을 만들고 싶음. 오케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자, 이 부분 삭제하고 나니까 일단은, 내용의 흐름이 개요도가 좀 자연스럽죠.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꼼꼼히 이 친구가 이 부분에서 어떤 자료로 활용 계획을 세웠는지 한번 봅시다. 자, 소방 로봇. 기존의 소방 로봇보다 더 나은 소방 로봇을 만들고 싶다는 내용을 쓸 때 자료 리을을 활용하면 좋겠어. 자, 우리 옆 페이지 볼까요? 리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것을 주제와 맞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기존의 소방 로봇보다 나는 더 좋은 것을 만들고 싶다는 내용을 쓸 때 리을 활용할 수 있죠. 오케이. 자, 두 번째 반려동물 로봇. 자료 미음. 미음. 초고령 사회 해결책은 로봇. 자료 미음을 보여주면 기존의 반려동물 로봇보다 실제 동물에 더 가까운 반려동물 로봇을 만들고 싶다고 써야지. 역시나 미음 자료도 보면 외로운 노년층의 친구가 되어주는 로봇. 충분히 활용 가능하죠. 자, 그리고 노인 도우미 로봇 자료 기억은 내가 만들고 싶은 노인 도우미 로봇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활용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X를 했고, 자, 이제 끝부분 사람들이 행복하게 해주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 그래, 마지막 부분에서 내 다짐을 쓸 때 니은을 제시를 한다고 합니다. 니은 볼까요? 로봇 공학학자의 말. 인류를 위해 따뜻한 기술을 개발하고 사람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내 꿈이다. 자,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글의 마무리가 잘 지어지죠. 이것도 주제와 잘 어울리죠. 자, 로봇의 위험성 이 부분만 삭제하면 개요를 일단 봤을 때 와, 너무 환상적인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감이 오죠. 잘 쓸 수 있는 글, 잘 쓰는 글은 일단은 이렇게 개요까지가 탄탄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글 쓰는 거는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한 장 넘겨볼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니죠. 표현의 고쳐쓰기가 늘 있다는 거 염두에 두고, 자, 표현하기 단계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그 앞서 작성한 개요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썼습니다. 자, 얼마나 완성도 있게 썼고, 여기 이제 작성한 개요도에서 얼마나 이 친구가 살을 잘 붙였는지, 작성한 개요들의 뼈대라고 한다면,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얼마나 살을 잘 붙였는지, 우리 그걸 염두에 두면서 한번 글을 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개요에 따라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을 소개하는 글을 써봐야지.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 1학년 공반 이정아. 나는 어릴 때부터 로봇을 좋아했다. 로봇 장난감과 로봇 만화 등 로봇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눈을 떼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로봇 공학자의 강연 영상을 보고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였다. 몸이 불편한 사람을 보살피거나 재난 현장에서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등 사람들을 돕는 로봇을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멋진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로봇에 관한 책을 찾아 읽으며 내 나름대로 공부를 하다 보니 새로운 로봇 몇 가지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 가운데 3가지를 소개하려고 한다.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 가운데 하나는 불이 났을 때 활약할 수 있는 소방 로봇이다. 현재에도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의 일을 대신하려고 만들어진 무인 방수 로봇이나 화재 정찰 로봇이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화재 현장에서 불 끄는 일을 제대로 하려면 재빨리 움직여야 하는데 무인 방수 로봇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또 화재 정찰 로봇은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아 화재 현장을 이리저리 누비며 사람들을 수색하는 데 사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여서 불을 끄고 사람을 찾아 구하는 소방 로봇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반려동물 로봇도 만들고 싶다. 나는 고양이 털이 피부에 닿으면 너무 가려워서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도 키우지 못한다. 반려동물 로봇을 만들면 나처럼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강아지 로봇이 만들어졌고 일본에서는 사람이 쓰다듬어주면 반응을 하는 물개 로봇도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이것들보다 실제 반려동물에 훨씬 더 가까운 로봇을 만들고 싶다. 겉모습이 실제 반려동물과 비슷할 뿐만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그 마음에 맞추어 행동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싶다. 물론 털이 있는 동물을 키우기 어려우면 열대어나 이구아나처럼 털이 없는 반려동물을 키워도 된다. 마지막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은 노인을 도와주는 노인 도우미 로봇이다. 평소에 우리 할머니처럼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보면 항상 그분들 곁에서 건강을 관리해주는 로봇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노인 간호보조 로봇보다 훨씬 더 기능이 다양하고 성능이 뛰어난 노인 도우미 로봇을 만들고 싶다. 노인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여 의사에게 전달해주고 경우에 따라 간단한 치료까지 할 수 있는 로봇 말이다. 지금까지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에 관해 써보았다. 이런 로봇들이 만들어진다면 사람들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한 로봇 공학자는 인류를 위한 따뜻한 기술을 개발하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나의 꿈이다 라고 하였다. 나도 사람들을 기쁘게 만드는 따뜻한 기술로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로봇을 꼭 만들 것이다. 통일성을 갖추었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쳐 써야지. 자, 이 친구가 한 편의 완성된 글을 써보았죠. 어때요? 굉장히 글을 잘 썼죠. 네, 굉장히 글을 잘 썼습니다. 자, 일단은 이 친구가 이제 통일성을 잘 갖추어서 주제 목적에 맞게 글을 잘 썼는지 우리 한번 꼼꼼히 따져봅시다. 자, 먼저 글을 우리가 분석을 하려면 해체 작업을 해야 돼요. 자, 먼저 뭐를 나눠볼까요? 그렇죠. 문단을 나눠봅시다. 문단 나눠보기. 자, 이 글은 모두 몇 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을까요? 1문단. 그렇죠. 이 문단은 이 부분.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은 로봇 가운데 이 부분. 자, 3문단은 그리고라고 시작하고 4문단은 마지막으로 라고 시작하고 5문단은 지금까지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표시해두고 자, 1문단은 지금 뭐에 관한 이야기죠? 1문단 우리 앞부분에 앞부분에 이 친구가 쓴 개요를 보면서 우리 한번 글을 봅시다.
그렇죠. 처음 부분에 이 친구가 로봇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작성을 하고자 했었어요. 자, 근데 그래서 1문단에 로봇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잘 드러납니까? 자, 드러나죠. 어느 부분에서? 자, 다 전체적으로 다 드러나요. 자, 볼까요?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떤 로봇공학제 강연을 들으면서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고,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을 보살피거나 재난 현장에서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등 사람들을 돕는 로봇을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했다. 나오죠. 자, 그래서 1문단에 자, 요렇게 화살표로 해서 필기합시다. 로봇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로봇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앞에 개요를 작성할 때 서론 부분에서는 로봇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라고 적어야 되겠다라고 개요 부분에 작성을 했죠. 이만큼이나 살을 붙인 거야.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단. 자, 이 문단은 볼까요? 이 문단. 이 친구가 이제 우리 앞에 개요를 볼까요? 개요를 보면은,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소방 로봇에 관한 이야기죠. 자, 밑줄은 여기 칠까요? 내가 만들고 싶은 로봇, 밑줄 쳐두고 이 문단 끝에 이렇게 화살표에서 어떤 로봇이다? 소방 로봇이다. 자, 그러면 3문단은, 이렇게 해서 어떤 로봇? 그렇죠. 반려동물 로봇 필기해두고, 자, 4문단도 이렇게 끝나는 부분에 화살표에서 4문단은 무슨 로봇에 관한 내용이다? 그렇죠. 노인 도우미 로봇. 자, 5문단은 화살표하고, 자, 5문단은 이제 끝 단계죠. 이 친구가 끝부분에서는 우리 개요를 보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로봇을 만들고 싶음 이라고 적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 부분 어떤 로봇 전문가가 공학자의 말을 이제 직접 막 인용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글을 끝맺는 단계에서 어떤 전문가가 한 말을 이렇게 인용을 하게 되면은 글이 굉장히 멋스러워집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필기해 둡시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로봇을 만들고 싶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로봇을 만들고 싶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친구가 개요에서 작성한 그 자료도 이제 잘 활용을 했죠. 자, 이 문단에서 우리 이 부분 가로쳐 둘까요? 이 문단에서, 그렇죠. 화재 현장에서부터, 그리고 쭉쭉쭉 어렵다고 한다. 자, 이 부분에 이 친구가 이제 내용 생성하기, 자료를 찾았을 때 기존 소방 로봇들이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만드는 소방 로봇은 굉장히 좋은 로봇을 이제 소방 로봇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 자료를 활용을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자료를 활용해도 됩니다. 자, 3문단에서는 자, 반려동물 로봇을 만들고 싶어 하고, 그리고,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보면,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미음을 활용을 했죠, 미음. 외로운 노년층의 친구가 되어주는 로봇도 있다. 일본에서는 물개처럼 생긴, 물개 로봇. 자, 한번 찾아볼까요? 가로. 일본에서는 하고 물개 로봇도 만들어졌다고 한다. 자, 이 부분도 이제 찾은 자료를 이 부분에 활용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4문단은 그렇죠. 노인 도우미 로봇인데 4문단에서는 이제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 이 친구가 기억을 활용을 했죠. 기억. 노인 간호 로봇을 활용을 했죠. 자, 현재 개발되어 있는 노인 간호 보조 로봇보다 훨씬 더 기능이 다양하고 성능이 뛰어난 이런 노인 도우미 로봇을 만들고 싶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친구가 내용 생성하기에서 충분히 자료를 많이 찾았고 그것을 찾은 자료를 적재적소에 잘 집어넣고 있죠. 이를 통해서 이 친구는 글을 굉장히 결국에는 잘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학습 활동에서 이제 문제 풀고 필기하면서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다음 우리 이 단원에서 소단원 형성평가 문제가 2장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미리 풀어와서 다음 시간에 우리 보도록 합시다.